코스피 200 투자의 정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KB투자증권 도곡PB센터의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비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 3일 연속 코스피 200 지수들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흐름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어제까지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오랜만에 코스닥에 비해 가지고 코스피 시장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의 흐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외인의 본격적인 개입 없이는 정확한 방향성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외인이 없이 기관의 움직임만으로는 소폭의 밴드 내에서 움직임이지 커다란 방향성은 나올 수가 없다는 부분이겠습니다. 이번에 상승폭 역시도 외인 없이 기관의 매수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1950 정도 지수대에서는 일단 고점과 저점을 나누는 중간 지수대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을 좀 보게 되면요.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낙폭이 좀 과대했던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인 화학주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던 부분도 있고요. 또 중국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번 주에 가장 또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의 상승으로 인해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낙폭 과대주 중에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 중 하나였죠. 하지만 큰 폭으로 올라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 후에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LG전자입니다. 오늘은 일단 LG전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LG그룹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LG그룹주의 강세는 보통 시장의 저점에서 나오는 시그널입니다. 일단 외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긴 그림으로 봤을 때 LG그룹주의 강세는 우리 경기도 역시 바닥을 통과하는 중이라는 시그널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아주 큰 폭의 순매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오름폭을 이번 주에는 유지를 한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들 중점적으로 보자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들 먼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좋았던 만큼 코스피 종목들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이트 진로 홀딩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무려 주간 상승률이 20.09%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유로는요, 싸이 효과로 풀이됩니다. 싸이가 이제 그 콘서트 현장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광고 체결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좀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두 2위를 차지한 IS 동서의 경우에는 자회사인 삼잉테크의 실적 호조로 기관 매수가 유입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3위로 이제 롯데 상강이 차지했는데요. 계열사 간 합병 이슈로 좀 주간 상승률이 컸고요. 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터치스크린 수요 확대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보였고, LG 패션의 경우에는 올 겨울 유난히 좀 춥다는 보도와 함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락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상승 특징주에 비해 가지고 하락 특징주 주간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 퍼센트 폭이 약 절반 정도로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성진 지오텍이 마이너스 12.35%로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일단 포스코 플랜텍과의 합병 기대감으로 그동안 주가가 좀 크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인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BW 발행 리스크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오늘은 일단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주간 기준으로는 그동안 좀 올라온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주간 단위로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차익 실현으로 주가 조정이 있었고요. 카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 둔화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코스피 200 종목들에 대한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물론 선전을 했지만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있어야 또 상승 탄력이 강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있을 만한 뚜렷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지수 저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일단 지수대가 1920선을 보여줬었죠. 근데 일단 일정 부분 상승을 했고요. 현재 1950선에서 1950 하단에서는 기간의 저가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간 단위로 정말 오랜만에 대형주들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지수는 올라왔고요. 기간의 수급만으로는 고점 돌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일정 지수대를 넘어가게 되면 상승 탄력은 분명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펀드 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기에 그렇다면 대형주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한 가지 좀 유효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월 15일 새벽에 MSCI 반기 종목 리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MSCI 인덱스 펀드 추종 세력이 크기 때문에 MSCI 종목 편출입 결정은 우리나라 증시에 여지껏 큰 영향을 미쳐왔었습니다. 일단 MSCI 그 지수 편출입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가총액이 커져서 중요한 종목들은 편입을 시키고요. 시총이 줄어서 중요도가 줄어든 종목들 같은 경우에 편출을 시키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그리고 지수 규칙은 종목 선정일 기준으로 10일 거래일 중에 임의로 하루를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날짜는 10월 18일에서 10월 31일간 날짜 중에 임의로 하루를 골라서 그 하루의 날짜를 기준으로 시총을 비교하여 형성되는 주가를 가지고서 편입 편출이 결정이 된다는 부분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은요. 지금 시점에서 편입이 가능하다고 거론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정일 당시에 시총이 늘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겠죠. 편입되고 난 이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편입이 가능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과 제일기획이 있습니다. 추가로 5에서 10% 정도만 올라가 주게 되면은 지금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편입 종목들은 언제쯤, 편입 예상 종목들은 언제쯤 접근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그 매수 전략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정도 매수를 하셨다가 발표 전일인 10월 말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발표가 난 그날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매수를 받을 수 있는 11월 말쯤에 매도하는 전략 두 번의 매매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두 종목 중에 한 가지로 이제 CJ 대한통운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서 MSCI 관련 전략의 연장성산으로서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 1위 업체로서 좀 지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은 2분기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매출액은요. 7,1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그 다음에 3분기 택배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 영업이익률은 5.9%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택배 부분에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는 또 계절적으로 성수기입니다. 또 연말 택배 물량이 몰릴 수가 있고요. 또 수출입 물량 밀어내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호조는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택배 물동량 추이를 한번 이어간다고 보여진다면은 CJ 대한통운 단독으로는 기준으로 한 21% 정도, 또 CJ GLS하고 통합했을 시를 보게 되면 4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CJ GLS 합병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주가는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는 2014년도 실적 대비 PBR 1.2배로 아직까지 저평가 영역이므로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투자증권 도곡 TV센터의 이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